예를 들면은 우리 부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부대 시스템을 까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특수부대 교육 훈련 특성상 이 의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이 다치거든요. 그렇죠. 예. 다치면은 걔네들은 그 교육대 본대 안에 웬만한 다친 것들은 여기서 다 케어가 돼. 딱 가면요, 한 곳은 이제 진료 보는 데고 한 곳은 이런 테라피 시설이 돼 있어요. 전문적 프로 선수들 케어하듯이 테라피 시설이 딱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있죠. 전혀. 그다음에 거기는 정규 교과 과정이 아침 8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8시부터 5시까지가 딱 정규 교과 과정이에요. 근데 그 외쪽으로 오늘 새벽에는 3할 구부가 있어. 그러면 새벽 3시에 집합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선임 부사관들이 모든 거 다 통솔해갖고 네네. 인원 파악한 다음에 네네. 다친 사람이나 확인하고 모든 행정 절차 다 한 다음에 네. 새벽 4시가 딱 되면 샌디에고 그 앞에 해변가 깜깜한데 네. 거기서 교관이 픽업 트럭 타고 딱 오면은 거기서 바로 그 스쿨 서클링 해갖고 네. 동기부대 말 듣고 바로 출발해야 4시 되면 뭐구나 6말 구보 딱 하고 와서 뭐 하냐면 그 비치 구보에 비치 구보 네. 그 5월 이런 게 없어. 본 교육하기 전에 몸풀기지. 정신무장 하는 거야. 네. 갔다 오면 뭐예요? 바로 냉수온 견디게. 수온 체크 딱 한 다음에 딱 그 시간만큼. 와, 그때 애들 엄청 집에 가요. 그게 격일로 이루어져요. 격일로. 지옥주가 끝날 때까지. 이게 육체적인 한계치를 어느 정도 계속 넘나들게 그렇죠. 하면서 정신적인 그런 거를 계속 그렇죠. 단련하게 만드네요. 우리 부대는 그 정규 교과 과정 때밖에 수업을 못 하죠. 물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하긴 하는데 걔네들은 거기는 아예 시스템화가 된 거네요. 그래서 격일로 이루어져요. 야간 훈련 있는 날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주고 야간 훈련 없이 정규 과정 끝나는 날은 그렇게 새벽 3시에 집합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저는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 시스템 모여서 동기부여되는 말을 듣는다. 그런 게 모티베이션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닉 부이치치라고 네. 팔다리가 없어. 팔다리가 없는데 레슬링을 막 하고 알죠? 알아요. 그 교관들이 영상 찾아보라고 그런 예시를 들면서 갑자기 애들이 자기 쉬는 시간에 핸드폰 들고 막 그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한다. 맞아요. 너네들 사지 멀쩡한데 맞아요. 못할 게 뭐가 있냐. 한동안 전 세계 운동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게 휠체어 탄 사람이 철봉 멋으로 그 영상이 엄청 유행해서 김계란 피지컬 갤러리 그분이 그 영상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마음 먹으면 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마음을 아예 안 먹으니까 난 이건 못해 이러니까 사실은 못하는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국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으로 특수부대들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됐고 특히나 또 화제의 중심에 UDT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시스템에서 가짜 사나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UDT 출신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명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또 시작하기도 하시고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시거나 어떤 느낌이신지 출신 부대 뭐 후배들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진출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부대 자체가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밝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 쪽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TS 이 트레이닝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부대 그 교관들하고도 실제로도 현역들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갖고 실제로 옛날에 없던 평가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또 걸러내야 되니까 이런 게 선순환이라고 보거든요. 더 좋은 자원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대 자체가 결국에는 양질의 자원들이 더 모일수록 훨씬 더 우리 부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역들도 마찬가지 더 발맞춰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되게 저는 시너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하셨던 PTS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S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버즈 트레이닝 세션이라고 해서 저가 이제 엑스핏 채널 운영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하고 같이 강철부대 그 마스터 분이시죠? 그렇죠. 그 친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우리 UDT뿐만 아니라 각군 특수부대라면은 수중, 육상, 공중 두루두루 다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훈련들을 지금 프로그래밍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완벽한 모병제이기 때문에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서 신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는 실제로 프리버지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8주짜리 교육과정이 있어갖고 저가 미국 갔을 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들 모병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서 왔냐 물어봤더니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서 수료를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민간 군사학교인 거네요?
그렇죠. 걔네들은 우리나라 기초군사훈련이 있듯이 걔네들은 버즈를 오려면 그 프리버즈 스쿨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웬만한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 영법, 평형, 횡형, 이병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그래서 뭐 각 군마다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주라는 게 있어요. 4주 정도인가 6주 정도인가 그게 기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텀을 둬요. 왜냐면은 실무 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지원해갖고 올라오는 그 대기하는 기간도 있고 모병들 거기서 모집해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충대 같은. 네, 그렇죠. 보충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서 짝짝짝 이루어지다가 따로 버즈는 입교식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애들이 없어져요. 집에 가. 옆에 있던 친구가 집에 가요. 심지어 그 IBS 훈련하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7명 딱 맞췄는데 갑자기 한 명 집에 가요. 그럼 그날 6명이 그거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자유분방하죠. 말 그대로. 뭐 나가고 싶으면 가고 왔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가는 거고. 나 간다. 열심히 해. 이렇게 진짜 가요. 그러고 되게 자유분방해. 그냥 6명 갖고 하는. 근데 5명 정도가 되면 다시 이걸 맞춰주긴 하더라고요. 이걸 맞춰주긴 하고. 진짜 웃겨요. 목봉체자하다가 그냥 하다가 가고 가고 정치 가고. 되게 우리로서는 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아까 시스템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얘들은 그 정규 외 교과 과정 그렇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 있다 있잖아요. 그럼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7시부터 병원 진료를 해. 그 말은 뭐냐면 정규 교과 시간에 병원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 단위로 이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지옥주가 끝날 지옥주 제가 알기로 수요일 날 12시까지 총 열애한 시간이 72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롤백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집에 갈 건지. 종치고 집에 가면 2년 동안 못 들어와. 그거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죠. 모든 책임 다 스스로 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열애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관들이 머리끝에도 발까지 다 케어를 해주는데 여기는 모든 거 본인 책임이야. 스스로. 스스로. 심지어 IBS 훈련할 때 거기 고기파 엄청나거든요. 샌디에고 거기 네네. 태평양 앞바다. 장난 아니고 보트 막 접혀요. 페달에 막 이빨 빼지고 막 콧줄에 목 감기고 막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본인 책임만 다 본인 책임. 보트 크루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게 진짜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대신에 안전 임무 보는 보트는 당연히 있죠. 근데 교관들은 그냥 해변에서 이거를 뭐 욕할 것도 아니야. 차 마시면서 구경하고 있어. 어차피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너무 좀 잘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외국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좀 타이트하고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마인드셋을 확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뭐 물론 저도 이제 군대 제대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지고 그런 시스템이죠. 시스템. 정말 좋은 시스템. 뭐 교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6말 구보하고 와서 냉송 견디기 하고 이제 그날 점검 준비하고 완전 칼같이 달인 옷 입고 와서 하이바 쓰고 와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거든요. 칼같이 쫙 해갖고 워드코 완전 올광 내갖고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교관들 쫙 대기하고 있는데 딱 봤을 때는 우리로 치면 주임원사급이야. 근데 병장이야. 그래서 해바라기씨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놀고 있어. 엄청 젊어. 근데 마스터 칩이야. 와 엄청 헷갈려. 이게 거기는 계급마다 그 붙여야 되는 인사가 다르거든요. 되게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조건 페이 그레이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나는 병장이라고 걔네들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그게 잘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병장이지만 난 병장의 임무가 나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뭔가 약간 만년과장 이러면은 괜히 그렇죠. 눈치 보여. 그게 아니군요. 얘들은 그 자리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병장에서 임무에서 내가 정말 전문가야. 그러면은 당신은 병장의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면 그렇죠. 거기서 내가 좀 더 리더십 발휘하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으면 정당하게 시험을 보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지 칩이 되고 마스터 칩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와. 정말 능력제네요. 그렇죠. 능력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죠.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위화감도 전혀 없고 상호 존중. 그런 게 너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